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교와 최환규입니다. 이제 퇴직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노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돈을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어떤 그 신체나 심리에 대한 이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제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매일 저녁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을 때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장모님하고 저보다 이제 30살이 많으시고 저희 이제 첫째가 저보다 이제 30살이 적은데 장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모님 하는 행동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30세가 많으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취급을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억울한데 사실은 이제 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슷하면 사실은 이제 비슷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지금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내가 30년 전에 가족들한테 미쳤던 아니면 이제 내가 했던 행동하고 지금 행동하고 분명히 이제 달라지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늘어났습니다. 아, 우리 그때 거기 가서 뭘 했지? 이런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기업체에서 그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게 50이 넘어간 사람은 임원으로 잘 발탁을 지금 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IT 업종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심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노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지혜는 분명히 지금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넓어지지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순발력 있게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위험 상황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헤쳐나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분명히 이제 뛰어나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그 다음 이제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어리고 뭔가 지금 그 인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지금 하다 보면 역시 이제 판단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사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이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발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실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영역을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뭐 얼마 전까지 왜 지금 젊은 사람들만 저렇게 이제 발탁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만이라든가 야 저렇게 하면 좀 차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약간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해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뭘 준비를 해야지 이제 가족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론보다는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이제 저희 장모님, 그 다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제 겪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퇴직자가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나하고 같이 삶을 사는 가족들이 이제 불편한 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몇 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억력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좀 다쳐갖고 외과 어떤 수술이 필요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을 붙여놔도 낯선 장소지 않습니까? 병원은 낯선 장소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 계속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지금 붙잡아놔도 자꾸 이제 어머니가 이 병원을 밖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보호자를 부르더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시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모시고 이제 다른 병원에 잠깐 입원을 시키면서 이제 치료를 마저 했는데 그다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또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려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해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 간병을 이제 3일, 4일 동안 꼬박 지켰는데, 사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 퇴원 직전까지는 정말 어머니가 한 얘기 또 하고 무리한 얘기 요구를 또 해도 정말 잘 들어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퇴원 수속을 하면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약을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자리를 떴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4일 동안 사실 이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뭐 정말 하루에 한 번 저녁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니 좀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냐고 그렇게 이제 화를 지금 냈던 게, 지금도 이제 사실 좀 후회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기억력 감소로 인해서 뭔가 지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얘기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뭐 그것도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뭐 10분, 20분 단위로 내가 밥 먹었지, 밥 먹었냐, 오늘 며칠이냐, 지금 몇 시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물어봤는데 왜 넌 지금 화를 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일찍 치매가 온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저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인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정말 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하고 이제 외출이나 어떤 외식이나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지금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면, 그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식구들이 붙어갖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뭐 집에서 이제 뭐 계속 직장 안 다니고 붙어갖고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본인 직장 다니는 것도 바쁜데 어머니를 지금 혼자 케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속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문제도 이제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금 좀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 건강 자체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실해지다 보니까 다른 건강에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약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매 환자한테는 좀 인지 기능의 어떤 활성화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지금 이제 먹고,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위장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이제 뭐 부수적인 그런 약도 이제 먹으셔야 되는데, 이게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를 구분을 지금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서 이제 챙겨주면 아침,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이제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학습이 돼갖고 이제 밥 먹으면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게 되면 약을 지금 복용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약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가득하면 약을 하나 드십니다. 그럼 이제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한 10분 뒤에 내가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구분이 안 되면 또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제 복용을 하셔갖고 문제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위세척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예 약 복용 자체를 이제 못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약을 아예 복용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가족들한테 이제 불편만 끼치는 건데,
약 복용 관련해 갖고는 정말 이제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 그 퇴직자가 이제 또 힘들어하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찾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맵고 짠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뇨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지금 먹으면서 이제 오히려 건강을 지금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계절에 맞지 않은 그런 옷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 자체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좀 춥게 입어갖고 이제 뭐 감기에 걸린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정말 이제 케어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 이제 이게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재정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지금 하시고 나면 대부분 다 뭐 지금은 이제 퇴직 일시금을 받아갖고 뭐 한 분보다도 어떤 연금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이 돈 관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식이 그 후견인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돈을 지금 노리는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후견인을 지금 하게 되면 또 나머지 가족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가족 갈등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주기한테 이제 재산을 노리는 그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자가 이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자녀한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어떤 그 돈을 줬을 때 자녀가 이제 사업을 뭐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사업을 성공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퇴직자 입장에서는 누가 날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돈을 지금 받지도 못한 내가 왜 어머니를 지금 저런 상태의 어머니를 모셔서 지금 이렇게 불편을 겪게 만드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면서 정말 이제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지금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은 뭐냐면 가족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뭔가 지금 나한테 잘해주면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쟤는 또 내 돈을 노리기 위해서 저렇게 잘해준다 이렇게 정말 그 진실이 왜곡되면서 어떤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을 받으면서 누가 지금 자기 부모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도 서먹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돈도 돈이지만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신 건강을 아니면 이제 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퇴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퇴직 후에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 심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돈보다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지 기능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거를 지금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지금 하셔야지 그나마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신체 건강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노후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가족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가족들이 나한테 지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금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건망증이 있었는데, 건망증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게 다시 이제 기억이 나면 그건 이제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인데, 치매는, 그게 아예 이제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죠. 치매라고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면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이게 뭔가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좀 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치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이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치매는 치료까지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빨리 지금 그 부분을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단을 받으실 때는 뇌 MRI를 좀 찍으면, 물론 이제 금전적인 비용도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찍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지금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갖고 이제 좀 처방을 지금 받으시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누군가 자꾸 이제 똑같은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지금 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고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면 그게 이제 전조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뭐 보건소 이런 데서 그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그 치매 진단을 지금 이제 설문을 간단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저희 어머니도 아마 이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이제 진단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사회복지사가 뭐 어머니한테 어머니 치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좌절을 하셨어요. 아, 난 치매다, 나는 치매다. 설사 이제 치매라고 하더라도 아, 괜찮습니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데, 치매가 아닌 사람한테 자꾸 이제 할머니 치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치매가 아니라 치매 전조 단계인 인지경도 장애라고 지금 하는 그 치매 전조 단계인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지금 했는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어떤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 진단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걸 너무 지금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정쩡하게 내가 지금 자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괜히 지금 어머니한테 들이밀면서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뭐 점수가 조금 낮으니까 뭐 이거 어머니 치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제발 안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치매 자가 진단하는 그런 어떤 설문지 이런 게 많은데, 그건 정말 혼자서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뇌세포가 어떤 이게 이제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뇌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한번 죽은 세포는 되살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 뇌세포의 어떤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는 거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지금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어떤 그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시는 게 중요한 게, 그 정신병원 말고 이제 그 동네에 보면 이제 뭐 신경정신과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심한 스트레스 있는 사람도 이제 뭐 상담도 해주고 이런데, 이제 거기 가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잘 관계를 맺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뭐 진단서라든가 의뢰서를 지금 받아야지 이제 상급병원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퇴직자를 돌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제 그 학습은 지금 할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 의사분들의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퇴화되는 걸 늦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일부 이제 치매약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좀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 좀 잘 돌보시는 게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치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치매 환자가 이제 퇴화를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족들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잘 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설사 이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족들이 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덜 괴로워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학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금 치매의 증세가 이제 심해질수록 자꾸 이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한테 독약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족들을 지금 믿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하시게 되면 분명히 지금 가족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도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퇴직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치매 환자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돈 드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한테 뭔가를 지금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식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외식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옷을 뭐 좀 그 저렴한 걸 산다든가 분명히 지금 그 돈을 마련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단지 이제 남보기에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불편을 지금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그 약간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돈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어떤 그 가족 간에 굉장히 지금 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뭐 치매 환자가 생각하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이 괴리가 지금 크다 보니까 좀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행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답을 해주고 일부 이제 설득하는 것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그 대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닌데 많이 짜증이 난다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똑같은 얘기를 10분마다 이제 한 5번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력이 없는 놈이구나 이런 뭐 자주 섞인 그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좀 화도 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떤 그 마음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을 한번 좀 이렇게 알면 훨씬 쉬워질 텐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멀어지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배드민턴을 한번 이제 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집 옆에 있는 공원에 그 실내 체육관 안에서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아무도 저희를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한 20-30분 동안 그렇게 이제 멍청하게 이제 있다가 억지로 이제 총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표현이 뭐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왜 찾아왔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잘 형성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이제 단합이 잘 되는 모임에 갑자기 이제 이방인이 끼어드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체육관 자체가 그 시에서 만든 거고 자기네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지금 지랄스럽게 지금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그 집 옆에 다시 이제 유료 강습장이 있어갖고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좀 그분들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제 동호회를 이제 형성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 이 신입사원한테 누군가는 케어를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받고 신입회원을 지금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지금 내 시간을 지금 뺏어갖고 나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새로운 사람한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배드민턴을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신입회원이 굉장히 지금 뭐 국가대표 정도 돼서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실력으로 누르면 내가 지금 신입회원하고 같이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내 실력이 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신입회원하고 하게 되면 내 실력이 늘기는커녕 그냥 쓸데없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엉성한 신입회원하고 하게 되면 자기 폼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꺼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그 희생을 할 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도 지금 그 희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도 지금 신입회원한테 그렇게 좀 따뜻하게 환영을 지금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자, 신입사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너가 지금 충분하게 멘토를 지금 하라고 했을 때 정말 한 명도 지금 그 신입사원을 제가 맡아서 멘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기여를 지금 못한 그 신입회원이나 신입사원이 가서 그 동네에 어떤 그 잘 형성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환영받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커뮤니티에 잘 들겠다고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인내력을 가지고 체육관을 문 열 때부터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체육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리 정돈을 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앞에서 나서 이제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한다든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 동호회에서 기여를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신입회원을 받으면 우리 동호회에서 이렇게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주기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환영받지를 못할 거다. 그 다음에 환영해 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력을 발휘하고 지금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 견딘질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동호회에 녹아가 들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뭐 한 1주, 2주 다니다가 나를 지금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한테 뭔가 지금 불만을 토론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동호회에서 더 이상 자리 잡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친밀함 이런 걸 지금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같이 합석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지금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하고 여러분들 가족하고 다 아는 사람 같으면 같이 드세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반갑게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 회원들하고 친밀하게 느껴질 때까지 아니면 이제 정말 저 사람은 우리 동호회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좀 뭔가 왕따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그 동호회에서 그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그 자원이라든가 기회의 어떤 그 경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찾아갔던 그 동호회에서 아마 배드민턴 그 코트가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동호회에서 정 안 되면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30분을 친다고 하면 기존 회원들이 그 30분 동안을 치지를 지금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그 기존 회원들이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시간을 뺏긴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용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지금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만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너 때문에 지금 망가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쳐야 되는데 내 시간을 왜 네가 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지금 선배들의 자리를 지금 뺏는구나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고 그다음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눈치껏 비는 시간에 뭔가 좀 도움을 좀 달라고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게 귀농이나 귀촌한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경쟁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농촌이야 내가 지금 내 논밭이 있고 내 정해진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지금 좀 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그 양식장을 잘 이렇게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에서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 그 어종을 지금 내가 이제 같이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민들이 이제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게 되면 분명히 경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배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동호회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하고 이제 규칙이 있는데,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문화를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알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우리 규칙 파괴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괴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동호회를 지금 가게 되면 그 선배들이 잘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칙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어떤 그 회원들의 존중을 지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 그 문화라든가 그 규칙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충분하게 녹아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 규칙을 지금 바꾸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저도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새로 오자마자 바로 이제 기존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런 상사도 있고 뭐 제 후배도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적응 못하고 빨리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충분하게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만에 있는 어떤 그 위계 구조, 동호회 내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설사 좀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젊지만 실력이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을 약간 이제 좀 내가 깔보기 시작하면 어떤 그 서열 문화, 이제 이런 위계 구조가 이제 뭐 해체되게 되면 좀 그 동호회에서 어떤 그 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좀 겸손하면서 기존 회원들을 좀 포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호회에 빨리 지금 이제 흡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텃세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모든 조직에서 지금 갖춰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을 텃세에 대해서 어떤 그 배척만 하시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텃세를 지금 부리는지, 권리가 아닌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존중을 지금 해주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동호회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상당히 좀 아마 인내력과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동호회를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자체가 사실 이제 제가 건강 관리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건강도 관리하면서 뭔가 이제 취미 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제 찾은 게 이제 배드민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할 때 그 순수한 목적으로 동호회를 찾는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 동호회든지 아니면 뭐 취미든지 아니면 뭐 재봉이든지 이제 이런 동호회를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좀 제가 이제 불편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목적,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호회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동호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좀 문화가 안 좋아지는 그런 쪽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뭔가 어떤 그 좀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 많은 집단에 그 좀 남 잘생기고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뭐 존잘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지금 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사람을 꼬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남자들이 많은 집단에 여성이 와서 이제 그런 좀 물을 흐트러 놓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내가 그 동호회를 어떤 선택을 하고 동호회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이게 내가 동호회를 지금 그 가입하는 목적을
모든 사람한테 알리더라도 떳떳한 목적인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좀 삼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동호회 선택을 지금 하실 때도 아마 다양한 동호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호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저런 동호회를 가입하시기 전에 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한번 가보시면 취미 활동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취미가 지금 나한테 정말 좀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재미를 느끼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면 그 취미 활동을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찾아야지, 그 순서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 동호회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고 지금 좀 환영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몇 달 안 지나고 나서 그냥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 동호회 운영에도 지금 분명히 이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동호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동호회가 나한테 지금 맞는 건지, 그건 미리 동호회에 가입하기 전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호회의 텃세를 지금 어떻게 극복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호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일 지각하고 업무를 지금 뭐 가르쳐줘도 정말 이제 좀 반가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는, 가르쳐줘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선배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아마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모든 조직에서는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동호회나 뭐 직장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직장에서는 일을 하면 돈을 지금 받게 되지만, 동호회에서는 일을 해도 돈을 지금 안 주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직장에서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이제 지시를 하고 뭐 지시를 따르고 이제 이런 수동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동호회에서는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호회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잘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에 가는 순간 나는 신입사원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모든 실력으로 지금 동호회 회원들을 다 눌러갖고 뭐 결투하듯이 다 눌러갖고 여러분들이 짱 먹으면 뭐 괜찮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그 기존 질서를 지금 파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 참여를 지금 배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겸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 질서에 대해서 존중을 지금 안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참여 활동을 지금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끼리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 연락을 지금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계속 돌아가면서 뭐 배드민턴 코트를 지금 계속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지금 항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이 뭐냐면, 비공식적인 모임이 이제 배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동호회에서 이제 비공식 모임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좋은 기회가 어떤 비공식적 모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방을 떠는 사람한테는 누가 지금 그 모임에 끼워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존 회원하고 어떤 친해질 기회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제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 우선순위가 그 사람한테 가지 여러분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기회가 공평하지 않냐고,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을 지금 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설사 이제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뭐 고충 처리위원회라든가 뭐 심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지만, 동호회에서 누가 그걸 지금 해결을 해 주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이제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비공식적 모임에 이제 어떤 그 잘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얻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동호회 활동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역할을 지금 배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쩌고저쩌 하다가 여러분들이 동호회 회원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지금 나눠줄 때 여러분한테 과연 어떤 역할만 해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생색 안 나고 그다음 이제 남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부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동호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눈에 가시를 지금 동호회에서 이제 떨쳐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전혀 지금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퇴출을 다 바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동호회 회원들하고 어떤 친밀해지는 그런 기간까지는 정말 참고 인내력을 지금 발휘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동호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을 지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배척을 당하기보다는 빨리 이제 그 조직에 흡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 먼저 말을 걸거나 아니면 뭐 운동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배님 오셨습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먼저 소통을 지금 시도할 때 이제 그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그분들이 이제, 아, 저 사람도 지금 우리 모임 회원이구나. 이렇게 지금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포용을 지금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포용력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의 어떤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지금 이제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 모임에도 여러분들 아마 초대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로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술고래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좀 도덕적으로 나쁜 모임이 아니면 가급적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일정 기간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공식 모임을 지금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자녀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아니면 자녀들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좋은 학원이 어떤 학원이 이런 정보를 지금 얻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자주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밝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그 피드백을 주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선배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아니면 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맛있는 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마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만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빨리 그 동호회에 녹아드는 그런 신입 회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입 회원은 조급함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직장에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실수하는 많은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빨리 선배들처럼 능력을 지금 이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신입사원의 평가를 떨어뜨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의 평가가 결국은 이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은 제발 좀 느긋하게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 동호회에서 뭔가 지금 녹아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좀 느긋하게 하게 되면 이 정서가 상대방한테도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급하고 뭔가 여유가 없다 보면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면서 저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지금 내가 쫓기고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나를 지금 멀리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상대방을 지금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기회를 지금 마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선배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선배들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열고 텃세를 지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덧세라고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을 해서 덧세라고 지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직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배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배가 후배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보통 경우에 이제 신입사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배들한테 뭔가,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좀 뭔가 좀 멍청하게 있다 보면 그 신입사원한테 관심이 있는 선배가 신입 이렇게 와봐 뭐 하고 이제 커피라도 한 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이 싸가지 없이 좀 굴다 보면 선배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뭐 신입사원을 사실은 튕겨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텃세를 왜 극복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동호회에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었던 건 제가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 활동이 필요해서 이제 제가 동호회에 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행히 집 근처에 배드민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트도 있었고 강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울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제가 배드민턴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을 지금 배우겠다고 하면 그 동호회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나한테 중요한 취미다. 이렇게 되면 더러워도 참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그걸 참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취미를 지금 버리고 다른 선택을 지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목적을 지금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약간 이제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상대방하고 어떤 그 관계라든가 시간, 어떤 노력인데, 분명히 만약에 이제 제가 동호회 가입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동호회를 먼저 선택을 할 때 정말 그 동호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노력을 지금 한 끝에 들어간 동호회가 쓰레기 동호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동호회를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시고 정말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동호회에 자꾸 이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맺는 것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동호회 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할 때 나한테 지금 이런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행복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퇴직자들이 종교 활동에 좀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지금 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종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좀 관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게 저는 이제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자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죽음을 앞둔 경우에 뭐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기독교에 어떤 침체하거나 이제 이런 분 계시는 것 자체가 아마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지금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지금 종교를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약간 이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시지만, 퇴직자가 이제 종교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잘 지금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면서 나한테 지금 충분하게 어떤 그 행복을 지금 영위하면서 할 건가? 이게 종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종교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거나 종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이제 행복한
그런 남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많이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금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왜곡해서 지금 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지금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안 했을 때, 내가 지금 정말 이제 죽었을 때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두려움에 만약에 종교 활동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종교가 주는 정말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 교리를 가지고 내가 일상에 어떤 식으로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제 고민을 좀 하시게 되면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활동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커뮤니티, 그 다음 이제 퇴직 후에 경험하는 뭔가 지금 좀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교 활동을 향해서 이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정말 이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퇴직 후에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종교 안에서 지금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이제 힘들고 외롭다고 하면 같은 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고 아마 노력을 지금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퇴직을 했지만 분명히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퇴직을 하고 이제 이런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이 나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내가 평소에 갖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꾸 이제 쌓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퇴직 후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살아야지, 정말 지금 내가 퇴직 생활 이후에 어떤 과거에 이제 내가 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다음 이제 퇴직 후 생활 이렇게 나눴을 때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지금 잘 산 사람이구나, 이런 지금 확신을 지금 하기 위해서라도 나하고 이제 비슷한 가치관이라든가 나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갈 때 이제 어떤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거하고, 혼자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같이 어떻게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 혼자 하게 되면 중간에 지금 낙오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 자체도 어떤 종교에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여력이 생기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만나갖고 서로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지금 공유하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 활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 활동을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제 종교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 활동 자체를 이제 권해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갈등 전문가니까 갈등 해결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가 가치관 갈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 신자들이 서로, 불교 신자들은 별로 그렇게 아는데 이제 일부 좀 열혈한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에서 이게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가치관 갈등인데, 이런 가치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같은 종교를 지금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이런 가치관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안한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고 같이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 활동에서 하는 동호회라든가 커뮤니티도 분명히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종교 활동의 본연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봉사지만 그 봉사는 제쳐놓고 자기한테만 봉사하라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세일즈맨들이 이제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고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모여갖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순수한 목적 자체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동호회가 이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공부를 지금 하면서 이제 좀 나누겠다고 제가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뭐 있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같이 이제 제가 무료로 이제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갖고 이제 공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세 사람이 그 정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온 사람이면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기업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와갖고 이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꺼내놓고 정말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이 와갖고 이제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이제 제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는 나머지 사람이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모임 자체를 없앴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영리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모임 자체가 이제 목적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끼리 금전거래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뭐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든가 이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이제 편하니까 이렇게 지금 해갖고 이제 뭐 빌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제때 약속한 날에 이제 갚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 뭐 영업하고 맞물려 갖고 이제 갚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돌려막기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되면서 굉장히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 자체도 뭐 영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겠지만 어떤 금전 거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 동호회에 이제 오래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어떤 그 순수한 종교단체에서 어떤 그 모임에서는 금전 거래를 지금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부분을 기대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모임 자체의 이제 목적은 똑같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방법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을 리드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빨이 센 사람들, 아니면 이제 어거지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항상 이상적인 단체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지금 하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종교단체니까 상처도 없고 천사들만 모여있을 거다. 이런 순수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사소한 일인데, 그 종교단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음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많은 경우에 뭐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좀 술이 센 사람이 종교 활동 후에 이렇게 지금 같이 이제 모여갖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술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력이 다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술값을 내가 지금 술을 살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경우에는 뭐 술만 좀 양만 조절하면 되겠지만 n분의 1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임을 할 때마다 2만 원, 3만 원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갖고, 내가 지금 어떤 동호회에 아니면 종교단체에 이제 활동을 지금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말로 지금 순수하게 내가 그 활동하는 게 가능할 건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판단을 좀 하신 다음에 활동을 지금 하시게 되면 어떤 다른 동호회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교단체에서 뭐 노숙자한테 이게 뭐 급식 배급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아무리 참여를 하시더라도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좀 참여를 하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종교 신앙을 이제 갖는 이유가 모태 신앙이 아닌다 하면은 분명히 지금 좀 세속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지금 내가 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성당을 가야 되겠다, 뭐 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보다는 주변 사람의 어떤 그 권유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한 거의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마 보험 영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A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작은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A 회사에 A 지점을 가는 게 아니라 B 회사에 B 지점을 갔으면 굉장히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성과가 좋은 보험 설계사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A 회사에 A 지점을 갔기 때문에 그 내가 거기에 실증을 내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지금 보험 영업을 하겠다. 그럼 내가 나를 잘 지금 이제 이끌어주고 내가 나를 잘 성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인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단지 이제 권유한 사람이 A 회사에 A 지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서 영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 인생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버릴 수가 있다. 이거하고 좀 종교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지금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불교도 있고 그다음 이제 기독교도 있고 만약에 천주교도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만약에 이제 아무리 뭐 불교 신자가 여러분한테 권유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만약에 종교를 지금 가지게 됐을 때 내가 뭘 위해서 종교를 지금 가져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어떤 목표를 지금 가지고 내 삶을 살 건가에 대한 충분하게 성찰을 지금 하셔야지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하고 같이 이제 일치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단지 이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절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많은 경우에 대부분 다 지금 중간에 이제 그만두면서 종교에 대한 약간 이제 환멸을 지금 가질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교 활동을 지금 그만두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려울수록 그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잘 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활동하고 ATM기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내가 지금 얼마를 헌금을 하니까 뭐 그게 몇 배 수입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게 전락이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종교 본연의 지금 목적하고 맞는가?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버리는 게 아니라 종교 그 기관하고 지금 맞지 않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뭔가 그 신앙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제가 종교를 갖는 자체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지금 뭐 수입이 줄어들 거야 이런 쪽으로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 어찌 보면 신앙 자체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종교 자체에 대한 활동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더 살기 위한 부분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불교라든가 기독교, 천주교 다 뭔가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을 만약에 이제 수입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리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때 나를 지금 지지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멘토를 지금 갖추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웠을 때 제가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는가 아니면 코치를 찾아가고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나 내가 믿는 뭐 예를 들어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신앙을 지금 갖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부처님하고 아니면 예수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교리를 지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의 어떤 원칙을 지금 배우는 그런 부분이라서 신앙을 지금 갖게 되면 한번 깊이 빠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신앙을 가지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약간의 좀 뭐 귀찮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뭐 이런 회의감도 약간 들었었는데 그다음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 똑똑하고 그다음 이제 저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사회적으로 출세한 분들이 왜 저렇게 이제 종교에 심취했는가 딱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나가 한번 종교에 좀 빠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도 이제 약간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보내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글 쓰고 이제 이런 거 뭐 책 읽고 이런 거 빼놓으면 이제 거의 뭐 보통 평범한 퇴직자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은 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청하는데 퇴직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편 생각은 하지만 한편 또 어떤 게 있냐면 정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유튜브를 지금 보시지는 않았지만 아침 방송에 이제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인데 아침 방송에 누가 나오냐면 아침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재밌게 하고 이제 이빨이 센 사람들을 이제 부르다 보니까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사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장모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 세척하는 세제가 몸에 해롭다. 아마 이게 제가 본데 아마 80년, 90년대 그 그 지식이 그대로 이제 가서 이제 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기세척기에 있는 한번 이제 세척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식기세척기에 있는 걸 다 건져내갖고 이 설거지통에 다시 담그세요. 다시 담그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설거지통이 더 더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세척기 만약에 이제 세제가 묻어갖고 세제로 이제 설거지 하게 되면 뭐 1분, 2분이면 끝나게 되는 걸 이분은 이제 세제를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컵 하나 씻는데도 거의 물을 틀어놓고 10분, 20분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어갖고 1종은 과일 세척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2종은 식기만 할 수 있는 거, 3종은 뭐 조금 다른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좀 안전하게 검증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옛날의 세제는 약간의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이건 지식의 업데이트가 지금 되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보시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건 쓰레기다 아니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면 그 지식 자체가 정말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금 보내기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보가 지금 너무 많아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A라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A라는 유튜버는 굉장히 지금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라는 유튜버는 이건 몸에 굉장히 나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지금 따르시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처음에 본 유튜브가 아니면 더 이빨이 센 사람 지식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유튜브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지금 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재밌는 유튜브를 보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설거지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귀찮을 시켰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재밌는 유튜브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집사람의 어떤 그 부탁을 기꺼이 지금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재밌는 걸 보는데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제 상대방도 그 재밌는 걸 기다릴 여유가 있는 건지 만약에 이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부부싸움이 생기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여유가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도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에서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안 주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유튜브한테 밀렸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성분이면 그래도 이제 삼시세끼 밥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남성분이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루에 3끼를 지금 차려 먹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를 지금 사람보다 밑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낮게 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보다 보면 재밌는 거에 대해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이 시청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 고립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 보게 되면 건강에도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누워서 보든가 아니면 이제 비스듬하게 지금 앉아서 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동할 시간도 없어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세도 지금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습관이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뭐 공동 구매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지금 물건을 구매를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개인가 2개를 샀는데 집사람한테 욕 먹었습니다. 저는 뭐 그때 이제 살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말하는 건 이건 이래서 지금 뭐 못 쓰고 저건 저래서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저는 이제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충동 구매 부작용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광고를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게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이렇게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좀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소비가 되면 여러분들 노후 자금 안에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유튜브로 이런 충동적인 구매는 좀 안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지금 그럼 이제 결국은 줄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현명하게 줄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유튜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린 다음에 24시간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간 취침 시간, 뭐 그 다음에 아침 시간, 뭐 운동 시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하다 이런 거 뭐 식사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시간, 운동 시간, 낮잠 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그냥 여가를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시더라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50분 공부하면 이제 10분 휴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보시게 되면 뭐 30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눈도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운동하고 다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일정한 규칙을 좀 정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지금 선택을 하실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본다. 그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게 과연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누가 시청을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이런 이제 콘텐츠가 계속 생기는데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콘텐츠는 거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건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권해드린 건 1순위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의 어떤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보다는 정말 어떤 지식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콘텐츠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지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그 콘텐츠의 질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시게 되면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분야의 권위자면 그 채널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채널 자체 어떤 사람보다는 채널을 지금 전문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채널에서 지금 나오는 콘텐츠 자체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 다음 정말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어떤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여자 탤런트가 거의 뭐 비키니 입고 나와서 이제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이런 건 아마 하면 하실수록 굉장히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삼가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뭐 그 퇴직자의 콘텐츠에 대해서 뭐 망가뜨리거나 뭐 이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이 불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지금 이제 나오는 대부분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컨텐츠가 주를 이뤄요. 물론 이제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부정적인 자극이 훨씬 더 사람들 관심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분이 처한 환경,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실패를 바탕 삼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컨텐츠에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당부고 드린 게 뭐냐면, 뭐 실패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교훈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수 있었다. 이것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걸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컨텐츠는 그냥 오로지 지금 그냥 실패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그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컨텐츠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건 부정적인 정보지 긍정 정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술로에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생존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실패를 바탕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패로 끝나면 저분은 저래서 이제 실패로 끝났구나, 요 상태에서 이제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셔야 될 건,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좀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다 가치는 있는 채널이죠. 그렇지만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 있는데 아마 많은 퇴직자분들한테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과 딱 맞는 내용이어서 잘 봤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지난해 말 퇴직했습니다. 원래 직장 32년 퇴직하고 재취업해서 다시 3년 다니다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고 관리직이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좀 쉬고 싶어서 퇴사하고 1월 한 달은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안 하니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취업하려고 눈높이를 낮추어 이력서를 10여 곳 넣었지만 아무것도 연락이 없더군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2달쯤 쉬다가 눈높이를 낮추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단장 느끼는 것은 눈높이 낮춘다고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 쪽 기술 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끊이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는 빚은 없고 현재 거주하는 작은 새 아파트와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직 60도 안 되었는데 놀고 있는 내 모습에 적응이 안 됩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직장 다니는 딸은 우리 부부와 함께 사는데 비혼주의입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주 3, 4회 테니스와 색소폰 연습실 다니며 취미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딱히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인데 퇴사 후부터 이 나이에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보고 독서도 하고 나름 불안감을 지우려 노력하는데 평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일하러 가지 않는 내 모습에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지금도 재취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까봐 마음 한 곳은 늘 두렵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고민은 이분 한 분의 고민이 아니라 아마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 퇴직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빚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그 금전적으로는 좀 덜 쪼들릴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지만 만약에 은행에 이제 빚이 있다고 하면 이 아파트를 언제 은행에서 가져갈 건가 뭐 이런 불안감이 이제 같이 곁들인다고 하면 아마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지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하루 굉장히 지금 힘들고 좀 뭔가 편안하지 못한 그런 불편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그 가스가 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극물이든지 가스 등이 이제 여러분들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떡한지 이걸 배출을 지금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매연가스라든가 아니면 독극물을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하냐 하면 이 스트레스도 지금 중력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 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사장한테 깨지면 이제 부사장은 전무한테, 전무는 이사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일 말단한테 지금 그 모든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안과 초조에 따른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로 인한 불안과 초조인 거죠. 그걸 이제 누구한테 해소를 하냐면 여러분들 배우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자녀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냐 하면 저렇게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제대로 퇴직을 하더라도 힘든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독가스를 아이들한테 이제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쁜 말이거든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너 그렇게 게임하라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줄 알아. 이런 지금 여러분들 정말 본질하고 다른 그런 욕을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이제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어제도 똑같이 게임을 했는데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오늘 지금 와서 저 소리지? 뭐 혹시나 지금 뭔가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지금 그 아빠의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아빠를 지금 공격하는 어떤 그 빌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어떤 식으로 가족들을 대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불안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소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를 나눠놓고 이제 생각을 지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불안 자체가 취업을 지금 해야 되는 아마
취업을 해야지 이제 불안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분한테 취업을 지금 한다고 불안감이 없어질 건가? 이거에 대한 약간 이제 좀 회의감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 배경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쓴 글만 놓고 이제 해석을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그 재취업에 대한 불안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세가 됐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연 만약에 이제 이분이 재취업을 지금 하셨더라도 몇 년을 지금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이제 회사의 정년이 60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 규칙을 만약에 이제 60세가 아닌 사람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까지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회사에서 60세가 넘은 사람도 나도 더 내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회사에서 그걸 지금 수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수용을 지금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지금 안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기회를 지금 못 걷는데 취업에 대한 불안을 계속 느끼게 되면 과연 그거를 지금 해소하기가 쉬울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어떤 그 신체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불안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좀 막연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분처럼 재취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지금 그 어떤 실현을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느끼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걱정이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이제 그 어떤 그 불안감은 사실은 이제 걱정에 가까운데, 그러면 불안을 해소하는 거는 좀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취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걱정으로 이게 좀 대상을 좀 좁힌다고 지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럼 걱정을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가 흐르지 않고 이제 고유에 있으면 물이 이제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걱정은 호수에 고여 있는 물과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이 흘러야지 우리가 썩지 않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도 우리 이제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걱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뭐냐 하면, 걱정이나 우리가 이제 불안감을 느낄 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이제 앉아갖고 이제 걱정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나를 잡아먹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또 다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그 순간에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이제 걷거나 뛰는, 쉽게 얘기하면 행동의 변화를 지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좀 스트레스 받는 가정주부가 안 해도 될 가사일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거의 몸을 혹사할 정도로 집안을 열심히 지금 하는 부분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그 불안의 걱정이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몸을 지금 좀 움직이면서 약간 강도가 높은 그런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 좀 쉽게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는 순간에 그 취업에 대한 걱정 대신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즐거웠던 기억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지금 떠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대신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즐겁거나 행복한 생각을 지금 떠올리게 되면 이 걱정을 지금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전환이라고 지금 하는데, 긍정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행동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지금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이미지를 잘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이제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이미지를 꺼내 보시면 아마 조금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면서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나눌 때 아마 좀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뭔가 재취업 시도를 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지금 불안이나 걱정이 이제 심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좌절을 지금 겪더라도 더 심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력서를 넣거나 있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좌절을 겪게 되고 그 좌절이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정말 취업이 안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걱정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제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만 한다고 카드가 연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카드가 연체되면 이제 더 이상 카드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럼 카드 쓰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지금 출근도 못하고 점심도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아마 큰 걱정이 꼬리를 물고 정말 나는 죽어야지만 그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여러분들 다음날 카드값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카드값을 내일 못 갚게 되면 뭐 지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카드값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외에는 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걱정을 좀 어느 정도 덜고 그다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면 그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재취업을 못 하는지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원인을 아셔야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아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지금 꼽게 되면 이제 불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는 3개인데 그 3개를 놓고 지금 10사람 이상이 경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만큼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만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일자리를 찾고 이제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지금 그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거하고 작년 12월 그다음 이제 1월 달에 채용 공고 자체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났을 때는 작년 하반 그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고 마감을 만약에 이제 1월 31일 날 마감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대부분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금년 1월 달에는 뭐 1월 30일까지라도 1월 20일 정도에 마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마감 자체도 이제 빨라지는 그런 이제 경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 불경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불경기에는 그냥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경기가 조금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나이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에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장유유서라고 지금 해갖고 뭐 나이 많은 사람 공경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열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로 지금 들어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퇴직자가 지금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나이 적은 상사 밑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채용이라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비슷한 어떤 업무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일하기 편한 사람을 뽑는 게 채용의 어떤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지금 뭐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 내가 이제 일하기 편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뽑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뽑히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업무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분한테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이제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목적을 정말 일 그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두 가지 단지 이거에 따라 조금 이제 처방이 달라질 텐데
일 자체가 지금 좀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곳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집에서 이제 좀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부분을 이제 좀 충족할 수가 있을 거고,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이분이 눈높이를 낮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눈높이를 낮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지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부장 포지션을 원했는데 그걸 과장이나 대리 포지션으로 가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낮춘다는 얘기는 경쟁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낮춘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든지 젊은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순발력이라든가 인지 능력, 대하는 게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자기 부하로 지금 나이 든 사람 오는 것도 꺼려지는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경쟁이 없다. 과연 누가 뽑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고용24에 이력서를 올렸을 때 저한테 지금 포지션 제안을 지금 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 영업하라고. 그거 외에는 지금 거의 60이 퇴직자들한테 포지션 제한을 지금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퇴직자분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의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분도 자격증 공부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자격증 공부를 지금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렇지만 과연 이제 자격증을 따셨다고 나이 어린 상사가 나이 많은 부하를 지금 데리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은 채용을 지금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0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60에 넘은 사람은 회사에서 아마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1년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은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하셨을 때 정말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직업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이 직업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시지 않는 한은 정말 다른 사람 밑에서 3개월은 3개월, 5개월이 5개월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무급으로 일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같이 일하자고 지금 이제 하는 그런 뭐 권유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보 전제를 위한 일부 후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할 때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불경기고 내가 위기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여러분의 경험을 지금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좀 스트레스 때문에 좀 견디기 힘들지만 이 기간만 잘 견디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취업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올릴 텐데, 만약에 이제 댓글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시게 되면 제 메일로 지금 만약에 이제 보내주시게 되면 제 그 메일을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지금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댓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지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지금 따로 마련할 건지는 고민을 해볼 텐데, 아마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자가 취업을 못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눠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견디시면 아마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시는 만큼 큰 보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퇴직 생활 자체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자체는 참고 자료이지
뭐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목표를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그 퇴직 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활기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잘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그다음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지금 잘 맺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좀 부족하면 서로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조금 이제 불편하게 살면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내가 어떤 게 이제 우선순위인지 이건 가족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퇴직 생활을 지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